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어요. 시골 국도 한가운데 가로등 하나 없는 깜깜한 길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덩그러니 서 있었죠. 비상등도 켜지지 않은 채로요. 지나가는 차라도 있으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어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민수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나오는 길이라 온몸이 피곤했지만 페달을 열심히 밟았어요. 집에 가면 동생 지원이한테 약 먹이고 내일 도시락도 싸야 했거든요. 19살 민수가 멀리서 차를 발견했을 때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밤 늦은 시간에 모르는 차에 다가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뉴스에서 본 적도 있었어요. 밤길에 차 고장 난 척하고 사람들 유인하는 사건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차가 완전히 꺼져 있고 움직임도 없었죠. 혹시 안에 사람이 쓰러진 건 아닐까? 민수는 자전거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차 안을 들여다보니 70대쯤 돼 보이는 노인이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앉아 있었어요. 깜짝 놀란 민수가 창문을 톡톡 두드렸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반응이 없었어요. 민수는 더 세게 두드렸죠. 그제야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얼굴은 무척 지쳐 보였죠. 창문을 내리더니 힘없이 말했어요. 젊은 친구, 미안하네. 차가 말을 안 듣는구먼. 한참을 기다렸는데 차 한 대 안 지나가더라고. 이 시간에 이런 곳에서 서 있으니 막막하더군.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난 괜찮네. 그냥 차가 문제야. 갑자기 시동이 꺼지더니 다시 안 걸리는구먼. 견인차를 불러야 하나 싶었는데 이 시간에 여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하고 민수는 말없이 본넷을 열었어요. 손전등을 꺼내 엔진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손은 거칠었지만 뭔가를 고치는 솜씨만큼은 익숙해 보였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배운 거였죠. 차 밑에 누워서 렌치 잡는 법, 배터리 보는 법, 엔진 소리만 들어도 뭐가 문제인지 아는 법. 그게 지금 민수가 가진 전부였어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민수한테는 가장 소중한 기억이었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기술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네 것이야. 열심히 배워둬라. 언젠가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배터리 단자가 헐거워졌네요. 접지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잠깐만요. 민수는 자전거에 매달아둔 작은 공구 가방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공구들이었죠. 낡고 녹슬었지만 민수한테는 보물 같은 거였어요. 렌치를 꺼내 능숙하게 단자를 조였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손이 시렸지만 민수는 꼼꼼하게 연결 부위를 확인했어요. 겨울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뻤죠.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사는 거야. 민수야, 남 도와주는 거 아까워하지 마라. 네가 도와준 만큼 언젠가 너한테도 돌아온다. 민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이제 시동 걸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노인이 시동을 걸자 엔진이 힘차게 살아났어요.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지갑을 꺼냈어요. 두툼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빼들었죠. 민수는 손이 까맣게 기름 묻은 손을 바지에 닦으며 손을 저었어요. 이거라도 받게나. 추운 날 고생시켰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이 밤중에 모르는 노인을 도와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요즘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어디 있나? 정말 고맙네. 민수는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언젠간 누군가한테 도움받을 날이 있겠죠. 할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이 길 어두우니까 천천히 가시고요. 그리고 차량 정비소에서 점검 한번 받아보세요. 배터리가 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노인은 한참 동안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감동, 미안함, 그리고 어떤 결심 같은 게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이름이 뭔가? 자네 이름을 알고 싶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름도 모르면 안 되지. 언젠가 꼭 보답하고 싶구먼. 정민수요. 민수야, 좋은 이름이네. 정말 고맙네. 오늘 은혜는 잊지 않겠네. 반드시 기억하마.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민수는 자전거에 올라타며 작게 중얼거렸죠. 다들 착하게 살면 좋을 텐데. 그 말이 차가운 겨울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민수는 그날 밤 자신이 만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전혀 몰랐어요. 그저 집에 가서 동생 약 먹이고 내일 공장 지각하지 않으려면 빨리 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페달을 밟으며 민수는 내일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원이 도시락 싸고 6시 반에 집 나서면 7시까지 공장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지원이 약도 챙겨야 하고 빨래도 돌려놔야 하고 민수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빡빡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지원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좁고 습한 반지하 집에서 민수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침대에는 11살 여동생 지원이가 기침을 하며 누워 있었죠. 민수는 라면을 2그릇에 나눠 담으며 지원이를 깨웠어요. 지원이 얼굴이 빨개져 있는 게 열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지원아, 일어나. 약 먹고 학교 가야지. 오빠, 나 오늘 좀 쉬면 안 돼? 머리가 너무 아파. 목도 아프고. 학교 가기 싫어. 민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하지만 병원비가 없었어요. 지난달 병원비도 아직 못 냈는데. 병원에서 독촉 전화가 계속 왔지만 민수는 답할 방법이 없었어요. 월급은 생활비로 다 나가고 공장장이 이것저것 핑계로 월급을 깎아서 남는 게 없었거든요. 민수는 지원이 이마에 손을 얹어봤어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럼 오늘은 쉬고 내일은 꼭 가는 거다. 약속? 오빠가 퇴근하고 와서 맛있는 거 사올게. 지원이가 좋아하는 떡볶이 사올까? 아니면 치킨? 응, 근데 미안해. 오빠, 내가 자꾸 아파서. 오빠 돈만 들어가잖아. 왜 미안해. 아프면 쉬어야지. 라면 먹고 약 먹고 푹 자. 알았지? 물도 많이 마시고. 오빠가 물통에 물 받아놓고 갈게. 민수는 지원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지원이는 엄마 없이 오빠만 믿고 사는 아이였어요.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 만에 집을 나갔죠. 어린 지원이를 두고. 그때 지원이는 겨우 3살이었어요. 그때부터 민수는 오빠이자 아버지이자 엄마가 되어야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원이만큼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민수는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생각했죠.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다음 달 월급 나오면 병원비 낼 수 있어. 지원이한테 영양제도 사주고 따뜻한 외투도 하나 사줘야지. 지원이 외투는 작년 거라 소매가 짧아졌어요. 친구들한테 놀림받을까봐 민수는 걱정이 됐죠. 가난한 걸 티내면 놀림받는 거 민수도 잘 알았어요. 아침 7시 공장 앞 낡은 철문 너머로 기계 소리가 요란했어요. 민수가 작업복을 제대로 채우고 들어서자 공장장이 버럭 소리쳤죠.
공장장은 언제나 이랬어요. 아침부터 누군가를 혼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죠. 오늘은 민수가 타깃이었어요. 공장장은 배가 불룩 나온 50대 남자였는데 늘 담배 냄새를 풍겼어요. 야, 정민수! 너 어제 또 불량 냈지? 이번 달 월급에서 깐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집중 좀 해, 집중! 너 때문에 우리 공장 평가 떨어지는 거 알아?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죄송하김, 병원비 독촉도 왔더라. 동생 치료비 때문에 정신없지? 그러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냐? 집안 걱정은 집에서 하고 여기서는 일이나 제대로 해. 이러다가 너도 잘릴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계 앞에 섰죠. 손은 떨렸지만 묵묵히 일을 시작했어요. 공장장은 비웃듯 덧붙였어요. 다른 직원들이 듣는 앞에서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네 아버지도 여기서 일했는데 아들도 똑같네. 가난은 대물림 되나 봐. 아버지는 사고로 갔고 너도 똑같이 될 거야.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뭐. 너희 집안은 원래 그래. 민수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죠. 하지만 곧 다시 기계를 돌렸어요. 아버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민수는 표정을 지우고 일에 집중했어요. 기계 소리가 민수의 생각을 덮어줬어요. 드르륵, 드르륵 단조로운 소리 속에서 민수는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손, 함께 차를 고치던 주말 오후, 아버지가 웃으시던 얼굴. 그 모든 게 이제는 추억일 뿐이었어요. 점심시간. 민수는 구석에 앉아 김밥 한 줄을 먹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할인하는 걸로 샀죠.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거라 1,000원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도시락을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지만 민수한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동료들이 쑥덕거렸어요. 목소리를 낮추긴 했지만 민수한테 다 들릴 정도였죠. 제 아버지 여기서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잖아. 10년 전이었나? 부당해고 당했다고 난리치다가 결국 쫓겨났대. 맞아, 부당해고 당하고 1년 뒤에 사고 났대. 그래서 고등학교도 못 가고 여기 들어온 거라며. 불쌍하긴 하지. 어린 나이에 동생까지 책임지고 근데 어쩌겠어. 인생이 그런 거지. 불쌍하긴 한데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그리고 솔직히 일도 좀 느리잖아. 맨날 불량 내고 공장장이 짜증내는 것도 이해는 가더라. 저러다가 진짜 잘릴 것 같은데. 그래도 저 나이에 동생 키우는 거 쉽지 않지. 우리 때는 그 나이면 학교 다니고 놀기 바빴는데. 저 애는 인생이 참. 민수는 듣지 못한 척 김밥을 삼켰어요. 목구멍이 메었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했죠. 아버지는 억울하게 회사에서 쫓겨났고 1년 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지만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밤 술을 드시며 우셨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누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누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하지만 아무도 아버지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회사는 아버지를 거짓말쟁이로 몰았고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술만 먹으면 헛소리 한다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민수는 김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후 작업을 시작해야 했어요. 그때 공장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창문 쪽으로 몰려갔어요. 민수도 고개를 들었죠. 공장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고급차들이 한꺼번에 온 적은 없었거든요. 야, 저거 봐. 무슨 차들이 저렇게 많이 와?
고급 차들이잖아. 저거 한 대에 얼마야? 우리 평생 월급 모아도 못 살 것 같은데. 설마 공장 문 닫는 거 아니야? 본사에서 나온 거 아니야? 아니면 감사 나온 건가? 공장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4대가 줄지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입은 비서가 내렸고 뒷문이 열리자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어제 시골길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였어요. 민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분명 그 할아버지가 맞았어요. 틀림없었어요. 어제 그 할아버지? 왜 여기에? 설마 공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창밖을 봤죠. 공장장이 황급히 뛰어나가 허리를 90도로 굽혔어요. 공장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큰 소리 치던 공장장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마치 생쥐 앞에 고양이처럼요.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연락을 주시지. 제가 공항까지 모시러 나갔을 텐데요. 준비도 못했는데. 직원들이 숨죽여 지켜봤어요. 회장님? 수군거림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죠. 저 할아버지가 회장이었다고? 우리 회사 회장님이? 민수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저 길에서 만난 평범한 할아버지인 줄만 알았는데 정장이 좀 좋긴 했지만 회장님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회장님이 여기 오셨을까? 혹시 나 때문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이겠지. 노인은 천천히 공장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기계들, 어두운 조명, 기름 냄새 가득한 공간. 회장은 작업 환경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죠. 그리고 민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반가운 듯 따뜻한 미소였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어제 그 젊은 친구가 여기 있나? 차 고쳐준 젊은이. 정민수라고 했던가. 내가 직접 찾아왔네. 공장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얼굴이 새파래졌죠.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어요. 네, 누구 말씀이십니까? 정민수요? 그 애가 회장님을. 언제요? 어디서요? 어제 길에서 내 차를 고쳐줬네. 덕분에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었어. 그 친구 어디 있나? 순간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어요. 50명이 넘는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수를 향했죠. 민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한 발짝 나섰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저예요. 회장이 민수에게 천천히 걸어왔어요. 공장장과 직원들이 길을 비켜줬죠. 회장은 민수 앞에 서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자네였군. 어제는 정말 고마웠네. 자네 덕분에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었어. 밤새 생각했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공장장이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이 녀석이 뭔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당장 처벌하겠습니다. 감히 회장님을 불편하게 했다면 용서 못합니다. 당장 해고시켜 드릴까요? 회장이 손을 들어 공장장의 말을 막았어요. 차갑게 공장장을 바라보며 말했죠. 아니네 잘못이라니. 오히려 내가 고마운 사람이지. 이 젊은이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를 도와줬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회장이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자네, 오늘 오후에 시간 있나? 본사로 좀 와주게 할 얘기가 있네. 자네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야. 본사요? 저한테요?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니죠? 잘못? 아니야, 자네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서 온 거야. 자세한 얘기는 본사에서 하지. 2시까지 올 수 있겠나? 공장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다른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야, 저 녀석 대박 나는 거 아니야? 회장님이 직접 찾아오다니. 이거 완전 영화잖아. 회장님한테 잘 보인 거 아니야? 완전 신데렐라 스토리네. 나도 저런 기회 한 번 있었으면. 나 같으면 로또 당첨된 기분일 듯. 인생 역전이네. 회장은 민수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긴장하지 말게. 그냥 차나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하자는 거야. 자네한테 제안할 게 있어서 말이야. 좋은 기회가 될 거네.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빠져나갔어요. 공장엔 정막만 남았죠.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옆에서 누군가 민수 어깨를 툭 쳤어요. 야, 너 진짜 대박이다. 근데 회장님한테 뭘 잘한 거야? 어떻게 회장님을 만난 거야? 그냥 차 고쳐드렸을 뿐인데. 공장장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비굴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너 회장님한테 갈 거면 옷 좀 갈아입고 가야지. 내가 셔츠 하나 빌려줄까? 그리고 회장님 앞에서는 조심해야 돼, 알았지? 실수하지 말고 우리 공장 망신시키지 마.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회장님은 왜 자신을 본사로 부르신 걸까? 뭘 제안하신다는 걸까?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일일까? 민수는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오후 2시, 검은색 고급 세단이 민수를 데리러 왔어요.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문을 열어줬죠. 민수는 처음 타보는 고급차에 어색하게 앉았어요.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고 차 안에서 좋은 향기가 났어요. 민수는 자신의 작업복을 내려다봤어요. 기름때가 묻어있고 여기저기 해진 작업복. 이런 차림으로 본사에 가도 되는 걸까? 민수는 손을 잡고 주물럭거렸어요. 긴장되고 불안했죠. 기사님, 저 이 차 얼마예요? 기사가 백미러로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2억 정도 하죠. 근데 회장님 차는 이것보다 훨씬 비싸요. 처음 타보시나 봐요? 네, 저는 자전거만 타봐서. 걱정 마세요. 편하게 계세요. 회장님이 좋은 분이시니까.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거대한 빌딩 앞에 멈춰 섰어요.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었죠. 민수는 빌딩을 올려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렇게 큰 건물은 처음 봤어요. 빌딩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서 있었고 로비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죠. 비서가 민수를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봤어요. 머리는 떡진 채로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민수는 손으로 머리를 정리하려 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작업복에서 기름 냄새도 났어요. 민수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복도가 나타났어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회장님이 안에 계십니다. 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넓은 회장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대한 책상, 비싼 그림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전경. 민수는 이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드라마 속 장면 같았죠. 회장이 소파에서 일어나 민수를 반겼어요. 어서 오게. 편하게 앉게나. 멀었을 텐데 고생했네. 민수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긴장하지 말게. 그냥 차나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고. 자네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니까 편하게 있게나.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자네 나이가 어떻게 되나? 19살입니다. 내 손잡벌이로구먼. 한창 공부하고 대학교 갈 나이 아닌가?
놀기 바쁜 나이인데 학교는 안 다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을 돌봐야 해서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어제 길에서 차가 섰을 때 사실 난 포기하고 있었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세상이 다 차갑게만 느껴지더군. 사람들은 내 돈만 보지 나를 보는 사람은 없었어. 내가 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내게 고개를 숙이지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없더군. 다들 뭔가를 바라고 다가오지. 회장이 다시 민수를 봤어요.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그런데 자네가 나타났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도와줬지.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자네는 내가 노숙자일 수도 있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그냥 도와줬어. 그게 나한테는 큰 감동이었네. 저야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남을 도우라고. 그냥이 아니야. 그 마음이 귀한 거지. 요즘 사람들은 손해볼까봐, 피곤할까봐 그냥 지나치거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래. 근데 자네는 달랐어. 회장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수 앞에 내밀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인턴으로 시작해서 제대로 배워보게. 급여는 지금 공장보다 훨씬 좋을 거야. 그리고 자네가 원하면 학업도 지원해주겠네. 검정고시 준비도 도와주고.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말요? 근데 저는 학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을 왜 뽑으시려고 하세요? 학력이 전부가 아니야. 자네한테는 더 중요한 게 있어.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게 내가 보는 자네의 가치야. 기술은 배우면 되고 지식은 쌓으면 돼.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 때문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건 아니겠죠? 걱정 마. 공장은 공장대로 잘 운영될 거야. 자네는 자네 일만 잘하면 돼. 회장이 민수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민수야, 자네 가족은 어떻게 되나?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후에 집을 나가셨어요. 지금은 동생이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동생이 11살인데 자꾸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 힘들었겠구먼. 어린 나이에 동생까지 책임진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나? 정태수입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를 떠올린 듯한 표정이었죠.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태수?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하셨나? 10년 전쯤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버지가 이 회사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근데 10년 전에 억울하게 해고당하셨어요.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 후로 아버지는 힘들어 하셨어요. 술만 드시고 밤마다 우시고 그러다가 1년 후에 사고를 당하셨어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정태수 씨 그분 아들이 자네였구나. 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비서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 비서, 10년 전 인사 기록 좀 찾아봐. 정태수 씨 관련해서 해고, 사유, 사고 기록, 전부 다. 그리고 당시 담당자가 누구였는지도.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민수는 회장의 반응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아버지 사건에 대해 뭔가 알 수 있는 걸까?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걸까?
10년 동안 풀지 못한 의문이 풀릴 수 있을까? 회장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죠. 민수야, 내가 자세히 알아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게. 만약 자네 아버지가 정말 억울하게 당하신 거라면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네. 약속하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10년 동안 아버지가 억울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도와주겠네. 자네 아버지가 정말 억울하게 당하신 거라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는 본사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공장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죠. 깨끗한 사무실, 좋은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를 존중해주는 분위기. 민수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서류 정리부터 시작해서 회의록 작성, 자료 조사까지 모든 게 새로웠지만 민수는 빠르게 배워나갔어요. 동료들도 민수를 좋아했어요.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마음 한편이 늘 무거웠어요. 아버지 사건에 대한 진실이 궁금했거든요. 회장님은 조사 중이라고 했지만 일주일째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민수는 매일 밤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 기도했어요. 제발 진실이 밝혀지기를, 아버지가 억울하지 않게 되기를. 어느 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선 전화가 울렸어요. 회장 비서였죠. 민수 씨, 지금 회장님실로 올라올 수 있으세요? 회장님이 급히 찾으십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아버지 사건에 대한 소식이 온 걸까? 민수는 서둘러 회장실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는 계속 심호흡을 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요. 회장실 문을 열자 회장과 김 비서,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있었어요. 남자는 50대쯤 돼 보였고 변호사처럼 보였죠. 회장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죠. 민수야, 앉게. 자네 아버지 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네.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민수는 긴장한 채로 앉았어요. 손을 꽉 쥐었죠. 10년 전 자네 아버지는 정말 억울하게 해고당하셨어. 당시 공장에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 기계 결함으로 인한 화재였네. 근데 그 책임을 자네 아버지한테 떠넘긴 거야. 자네 아버지는 안전 점검을 제대로 했지만 누군가 그 기록을 조작했어. 민수의 주먹이 떨렸어요. 목소리도 떨렸죠.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회장이 서류를 민수 앞에 놓았어요. 내 아들이야, 강준호. 당시 상무였던 내 아들이 실수를 저질렀고 그걸 자네 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운 거지. 내 아들이 안전 점검을 제대로 안 했는데 그걸 숨기려고 자네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야.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봤어요. 거기에는 모든 증거가 있었어요. CCTV 영상, 증언 기록, 회계장부, 안전 점검 기록. 모든 게 명확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억울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네. 회장의 목소리가 더 무거워졌어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자네 아버지의 사고, 그것도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 자네 아버지가 진실을 밝히려고 하자 누군가 그걸 막으려 했던 거야. 이 CCTV 영상을 보게. 회장이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는 10년 전 회사 주차장 영상이 나왔어요. 아버지와 젊은 남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아버지를 밀쳤고 아버지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회장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 아들이 저지른 일이니 내 책임이지. 민수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요. 회장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죠.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내일 임원회의가 있네. 거기서 이 모든 걸 밝힐 거야. 자네도 참석해 주겠나? 자네가 직접 보고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네,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해두기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꺼낸 영정이었죠.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민수는 영정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억울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 없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민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10년 동안의 의문이 풀리고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릴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무서웠죠.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갔어요. 정장을 빌려 입었죠. 회사 선배가 빌려준 거였어요. 민수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오늘은 아버지를 위한 날이에요. 민수는 다짐했어요.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진실을 듣겠다고. 오전 10시 임원회의실 20명이 넘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넓은 회의 테이블을 중심으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민수도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의 아들 준호도 참석해 있었어요. 준호는 민수를 보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40대 중반의 준호는 잘생긴 외모에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어요. 저 애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임원회의에 인턴이 참석한다는 게 말이 되나? 준호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른 임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민수는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오늘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니 참석할 자격이 있네. 모두 조용히 하게. 회의가 시작됐어요. 회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안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10년 전 있었던 정태수 씨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기억하실 겁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10년 전 일을 왜 지금 꺼내는 거지?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시 공장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고 정태수 씨가 그 책임을 지고 해고됐습니다.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 그것은 누명이었습니다. 회장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CCTV 영상, 문서들, 증언 기록들. 10년 전의 자료들이 하나씩 화면에 나타났어요. 진짜 책임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상무였던 강준호, 내 아들입니다. 그는 안전 점검을 생략했고 기계 결함을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정태수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죠.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빨개졌죠.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안전점검 기록부였죠.
준호의 사인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나왔어요. 증거가 여기다 있어. 네가 안전 점검을 거짓으로 서명했고 정태수 씨한테 떠넘긴 거지. 그리고 그가 진실을 밝히려 하자 회장이 다음 영상을 재생했어요. 10년 전 주차장 CCTV 영상이었죠. 준호가 정태수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격하게 다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준호가 정태수를 밀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정태수는 계단에서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준호가 소리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내가 정태수 씨를 밀쳤고 그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 그 부상으로 그는 병원에 입원했고 퇴원 후 일주일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당시 경찰은 단순 사고로 처리했지만 이 영상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영상을 봤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계단에서 떨어지는 모습, 바닥에 쓰러진 모습.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준호가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사고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한테 덤벼들어서 제가 방어하다가 거짓말하지 마 영상을 다시 보게.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명확하잖아. 회장이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준호가 먼저 정태수의 가슴을 밀었어요. 정태수는 뒤로 비틀거리다가 계단으로 떨어졌죠. 사고든 고의든 네가 책임져야 해. 그리고 10년 동안 진실을 숨긴 것도 더 나쁜 건 정태수 씨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그의 명예까지 짓밟은 거야. 회장이 민수를 봤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죠. 민수야, 할 말 있나? 민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저는 그냥 아버지가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매일 밤 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나를 믿어달라고. 근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회사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도, 심지어 경찰도 다들 아버지를 거짓말쟁이 취급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아버지는 그 후로 술만 드셨어요. 일도 못 구하시고 집에만 계셨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무능한 아버지라고 계속 사과하셨어요. 근데 아버지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아버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임원들의 눈가가 붉어졌죠.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아버지가 조금은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 바랍니다. 아버지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준호가 민수를 노려봤어요.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감동적인 연설이네. 근데 그게 뭐? 1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들춰내서 뭐가 달라져? 죽은 사람은 안 돌아와.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너무 냉정한 말이었죠. 회장이 준호를 노려봤어요. 준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피해자예요. 10년 전 일을 누가 정확하게 기억하겠어요? 그때는 다들 바빴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죠. 실수? 사람이 죽었는데 실수라고? 그리고 네가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10년 동안 침묵한 건 범죄야. 회장이 서류를 준호 앞에 던졌어요. 오늘부로 강준호는 모든 직책에서 해임합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도 지게 될 것입니다. 경찰에 이 자료를 모두 제출할 겁니다. 준호가 소리쳤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바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해.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 회사에 미래는 없어.
회장이 경비를 불렀어요. 데리고 나가게. 그리고 사무실 정리하도록. 준호는 경비들에게 끌려나가며 소리쳤어요. 이건 불공평해. 아버지,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없으면 이 회사 망해요. 문이 닫혔어요. 회의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건 제 책임입니다. 정태수 씨와 그 가족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회장이 민수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70대 노인이 19살 소년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임원들도 하나둘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주가 지났어요. 준호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뉴스에도 크게 나왔죠. 대기업 임원의 비리,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 민수는 그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회사에서는 민수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어요. 그리고 장학금도 지원해줘서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됐죠. 급여도 크게 올랐어요. 지원이 병원비도 다 내고 새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자주 먹을 수 있게 됐죠.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지원이를 데리고 아버지 산소에 갔어요. 오랜만에 찾은 산소였죠.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꽃들이 피어 있었죠. 민수는 산소 앞을 깨끗이 정리했어요. 잡초를 뽑고 묘비를 닦았어요. 아버지 왔어요. 지원이랑 같이. 지원이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에 혈색도 돌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빠, 나 이제 완전 건강해졌어. 오빠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새 옷도 사줬어.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 민수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괜찮죠? 아버지가 억울하지 않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아버지가 잘못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아버지 명예도 회복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맞았어요. 아버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었어요. 저는 항상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두가 알아요. 아버지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돌아보니 회장이 검은 세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회장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여기 계셨구먼. 내가 와도 되겠나? 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자네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왔네. 회장이 묘비 앞에 섰어요.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태수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10년이나 방치한 것. 회장이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70대 노인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모습.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고 아드님은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회장이 일어서며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자네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어. 정직하고 성실했지. 그리고 자네도 마찬가지야. 자네는 아버지를 닮았어. 그 착한 마음을.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그날 밤 제가 회장님 차를 고친 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니,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줄 기회를 준 거예요. 만약 그날 밤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 아버지는 영원히 억울한 채로 남았을 거예요. 아니야, 자네가 나를 도와준 게 아니야. 자네의 착한 마음이 자네를 여기까지 이끈 거지.
자네가 그날 밤 나를 도운 건 자네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야. 착하게 산다는 건 결국 돌아오는 법이야. 자네 아버지도 그렇게 가르치셨을 거고 자네도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리고 이제 그 결실을 맺은 거지. 지원이가 회장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오빠 정말 착하죠? 저는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회장이 지원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너희 오빠는 훌륭한 사람이야. 할아버지가 약속하마. 너희 남매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묘비 앞에 서 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죠. 민수는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벗겨진 것 같았죠. 회장이 민수에게 물었어요. 민수야, 앞으로 뭘 하고 싶나? 꿈이 뭐야?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지원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대학도 보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공부해서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꿈이네. 그런데 그것만? 민수가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가난 때문에 힘든 사람들. 제가 도움받은 만큼 저도 남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거 아주 좋은 꿈이네. 내가 도와주지. 자네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회장이 다시 차에 올랐어요. 창문을 내리며 말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보세. 그리고 주말 잘 보내게.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차가 천천히 떠나갔어요. 민수와 지원이는 손을 잡고 다시 묘비를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민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이제 괜찮죠? 제가 잘하고 있죠?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아버지가 자랑스럽단다. 지원이가 오빠 손을 꽉 잡았어요. 오빠, 우리 이제 행복한 거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는 거지?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죠. 그래, 우리 이제 행복해. 아버지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두 남매는 그렇게 석양 속을 걸어 내려왔어요.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원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민수가 회사에서 배운 것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이야기들이었죠. 산 아래에서 민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지의 산소가 멀리 보였어요. 저녁 햇살을 받아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죠.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되겠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남을 도우며 살겠다고. 그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니까. 그 길 위에는 따뜻한 여운만 남았죠. 착하게 산다는 것. 그게 결국은 돌아온다는 것. 민수는 이제 믿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저 멀리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지원이는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희망을 향해. 세상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의 이어짐에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